오빠, 오빠! 몰빵 드라이브. 출발 예정 시간 선택해줘요. 오빠! 경로도 세 가지 추천요. 오빠! 시계열 모델로 초고속 몰빵 드라이브. 빠른 내비게이션 몰빵 드라이브. 오빠! 최단 기간 경로 탐색 웹 서비스 몰빵 드라이브. 몰빵 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What Happens in the Future.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대전고속도로 최단기간 경로 탐색 웹서비스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몰빵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한번 탐색해 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기준에서 출발 예정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경로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몰빵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발 예정 시간과 경로를 함께 추천해 주어 명절이나 군대 휴가 같은 중요한 이벤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 경로 탐지 서비스는 과거의 교통 패턴과 유사한 조건의 데이터들의 평균과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예상 통행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미래 교통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어 제공되는 예측 통행 시간과 출발 시 제공되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몰빵에서 시계열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로 교통상을 예측한다면 더 정확한 예상 통행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ETA가 필요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출발 시간 입력 시 추천 경로와 ETA를 도출하고 고속도로 이용 시 보다 신뢰성 있는 예측 시간을 제공할 뿐더러 프로토타입으로 세운대에서 대전 성신당까지 경로를 예측할 것을 목표합니다. 저희 몰빵은 왜 굳이 프로토타입으로 대전을 선택하였냐면 첫째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고속도로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 서비스들 간 데이터가 제대로 매핑되어 있기 힘듭니다. 추후 경로 탐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대전을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다른 노선에 비해 보다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여 모델 학습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전을 먼저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국도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 두 가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로를 제한합니다. 모든 국도에 차량 감지 센서를 설치할 인프라가 부족하여 데이터 수집에 한계를 느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하는 예상 통행 시간 일주일치 데이터를 클로잉하여 분석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교통량, 예상 통행 시간 등을 활용합니다. 저희의 개발 목표 및 기능은 그림과 같이 보여준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후 구현에 성공한 모습을 지장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플로우 차트는 저희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고속도로에 1km 간격으로 설치된 차량 감지 센서 VDSE에 5분 단위로 측정된 교통량 및 차량 점유율, 평균 속도를 가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총 1년간 주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 시간 도출에 활용된 교통량, 평균 속도와 각 VDS에 대한 위치가 담겨있는 좌표값들이 있는 명세서를 가지고 위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단 기간 경로를 도출합니다. 데이터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대전을 지나는 고속도로, 경부선, 중부선을 추출하고 교통량, 평균 속도를 뽑아옵니다. 그 다음 좌표 데이터 매칭을 하여 추후 모델 학습할 때 위치에 따른 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 경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각자료에 사용됩니다. 데이터에 길쭉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리해 주었습니다. 바은 오른쪽과 같이 먼저 주기성을 이용해서 이력 데이터 값을 통해 결측치를 채웁니다. 그 다음 공휴일의 경우 작년 공휴일의 값을 통해 결측치를 채웁니다. 결측치 처리 전과 후를 보시면 로그 큐빅 스플라인 보안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은 계약 플로우 두 번째인 모델 선정과 학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NN과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둘 중 하나 교통량을 예측하는 모델로 어느 것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그래프 유럴 네트워크인 GNN은 시공간적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예측에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학습 시간이 커짐에 따라 예측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의 장점은 시간적인 정보를 잘 고려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GNN 기반 모델에 비교하여 작고 이에 따른 학습 시간 감소 및 예측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정보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저희 프로젝트는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특정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예측해야 합니다. 즉 경로상에 있는 노드들이 N개라고 가정하면 N-1번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예측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모델은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계열의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그 RNN 모델을 대표적으로 저희는 선정하였는데요. 세그 RNN 모델은 포인트 와이즈 아이터레이션 방법 대신 세그먼트 와이즈 아이터레이션 기반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먼저 포인트 와이즈 아이터레이션은 데이터를 전 포인트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경우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세그먼트 아이터레이션인데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 각 세그먼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질 때 처리 속도 면에서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세그 RNA의 저자는 일명 시퀀스를 세그먼트로 나누어 포인트 와이즈 아이터레이션보다 적은 세그먼트 와이즈 아이터레이션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세그 RNA 모델은 폴캐스팅 단계에서 기존의 RNA 베이스 모델에 사용되었던 RNF 대신 PMF를 도입하였습니다. RNF는 이전의 예측을 연속적으로 활용하여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적 연속성과 이전 시점의 정보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차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PMF 방법은 각 시점의 예측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한 번의 모델 시행으로 여러 시점의 값을 동시에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각 시점의 예측 오류가 다른 시점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한 시점의 오류가 다른 시점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그 RNA 저자는 RNF 대신 PMF를 도입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세그 RNN의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입니다. 세그 RNN 모델은 인코더의 입력인 X의 세그먼트를 정의하고 XW의 형태를 갖는 벡터로 세그먼트한 후 리니얼층을 통과시킵니다. 그런 다음 GRU층을 통과시켜 인코더 아웃풋을 얻습니다. 그 후 세그 RNN 모델의 디코더는 릴레이티브 인코딩과 채널 인코딩을 컨캣시킨 값을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를 조깅하여 얻은 PE를 인코더 아웃풋과 함께 GRU층을 통과시키고 시퀀스 리커버리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값이 Y를 얻습니다. 이로써 세그 RNN은 모델은 소타 모델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실험 파라미터 설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퀀스 레스 설정은 세그 RNN 모델과 DAR 모델인 시퀀스 레스를 각각 96, 48, 24, 11로 설정하였을 때 10개의 VDS 노드를 학습시켜 가장 낮은 MA를 보여주는 값이 48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래 표가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에 나온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의 손실함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예측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MSE가 아닌 MA 값을 손실함수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소타 모델의 세그 RNL, TX 미서, DA 리니어를 선정하였고 컨벤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STML, LSTM, 바이 LSTM, CRNN, GRU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7개의 모델인 히든 디멘션 32, 64, 128, 256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표는 경부선과 중부선에 있는 모든 VDS 노드들에 대해 시퀀스 랭스 48, 프레딕션 랭스를 1로 하여 예측한 MA 값을 평균한 값들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가장 좋은 모델을 표기한 값이며 초록색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모델을 제한 두 번째로 좋은 모델을 표기한 값입니다. 인프로번트는 두 번째로 좋은 모델과 가장 좋은 모델의 성능 차이를 백분위로 나타낼 값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가장 좋은 모델은 히든 디멘션이 32일 때 2.100의 MA 값을 보여주는 세그 RNN이며 두 번째로 좋은 모델은 2.185의 MA 값을 보여주는 디리니얼 모델입니다. 경부선의 인프로버먼트는 3.89%입니다. 중부선의 경우 가장 좋은 모델은 히든 디멘션이 32일 때 3.129의 MA 값을 보여주는 세그 RNN이며 두 번째로 좋은 모델은 3.331의 MA 값을 보여주는 디리니얼 모델입니다. 중부선의 인프로버먼트는 6.06%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대전고속도로 최단기간 경로 탐색 웹서비스 몰바인 최종 모델을 세그 RNN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구현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몰빵 서비스는 그림과 같이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옵션도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국도 데이터를 캡스톤 프로젝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카카오맵 모빌리티 API를 활용하여 모델 예측 후 경로 탐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예측 시간은 오른쪽 경부선 그림과 같이 국도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고속도로 시작 지점까지는 카카오 모빌리티 예측 시간을 활용하고 고속도로 시작부터 고속도로 끝 지점까지는 앞서 설명한 시계열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 예측을 효과적으로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저희는 고속도로마다 ETA와 거리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로를 추천해줍니다. 저희 서비스의 스택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배포 및 프론트 서버와 연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5가지로 환경 설정, 데이터 로드, MySQL, 데이터베이스 연동, API 라우터 설정, 입력 데이터 처리로 구성되었고 예측 프로세스 3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 형식 변화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을 계산하여 모델 추론 시간을 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예측 시간을 변화하여 JS 형식으로 이제 프론트 통신하는 스프링 소스라면 방향값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프링 부트를 활용한 프론트 서버 배포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부사항 6단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설정 및 구성 과정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메이븐 또는 그레이드를 사용하여 빌드 및 종서를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RESTful API 설계 및 구현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를 정의하고 HTTP 메서드에 따라 요청을 처리한 컨트롤러를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레이어 구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을 캡처한 서비스 클래스를 작성하고 데이터 처리 및 변환 로직을 구현하여 컨트롤러와 리포지토리 간의 역할을 분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접근 및 처리 같은 경우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 레이어를 구현하고 엔티티 클래스 작성 및 JPA 리포지토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연상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DB 설계 및 구축 같은 경우 My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으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 및 관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연동은 패스트 API와 연동하여 모델로부터 결과값을 받아오고 해당 결과를 프론트엔드로부터 전달하여 화면에 표시하였습니다. 저희의 웹 서비스 링크이고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 실제 사용대부터 대년까지의 렌트를 해서 다녀온 후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추천을 바탕으로 각각 다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편은 6월 7일 15시 10분에 세종대학교를 출발하여 성심당 분점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과 지도 어플들이 예측한 시간 및 저희 모델이 예측한 시간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실제로 걸린 시간은 202분이고 네이버 지는 189분, 카카오맵은 227분, 티맵은 168분입니다. 저희 모델은 171분이 걸린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걸린 시간과 예측된 시간의 차이값은 네이버 지도가 13분, 카카오맵 25분, 티맵 34분, 저희 모델은 31분으로 세 번째 성능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편은 6월 7일 20시 45분에 세종대학교를 출발하여 성심당 부전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과 지도 어플들이 예측한 시간 및 저희 모델이 예측한 시간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실제로 걸린 시간은 132분이고 네이버 지는 124분, 카카오맵은 138분, 티맵은 133분입니다. 저희 모델은 128분이 걸린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걸린 시간과 예측된 시간의 차이값은 네이버 지도가 8분, 카카오맵 6분, 티맵 1분, 저희 모델은 4분으로 두 번째 성능이 좋았습니다. 상용 모델 서비스는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처음엔 1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중간 정도 와보니까 2시간 걸린다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몰빵 서비스는 시작부터 2시간 걸린다고 얘기해 주어 마지막까지 정답 또한 2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몰빵 서비스의 장점은 기존 상용 서비스는 예측이 아닙니다. 예전 비슷한 조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간을 제공하고 실시간 정보 추가하면서 제공하는 ETA가 드러나서 배려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상용 서비스와 다르게 실제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갔을 때 막히는 구간 혹은 막히는 시간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에 1시간 걸린다고 말하고 나중에 2시간 걸린다고 번복하는 것과 시작부터 2시간 걸린다고 얘기한 것은 몰빵 서비스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티맵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출발 예정 시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선 실험을 통해 고속도로 데이터에 적합한 시계열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먼 거리에 갔을 때 상용 서비스보다 정확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예측된 결과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었지만 실제로 대전을 갔다 와서 예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대전 최단기랑 경로 서비스 몰빵 서비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고속도로 최단기간 경로 웹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라는 문구와 자동차 이미지가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About Us 페이지, 서치 다이렉션 페이지, 레코멘드 브레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bout Us 페이지에서는 앞서 발표에서 설명한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과 간단한 서비스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레코멘드 브레드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먹어보고 평가한 성심당 빵 추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대전 고속도로가 메인이기 때문에 재미 요소로 성심당 후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치 다이렉션 페이지입니다.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토글 창이 열립니다. 출발지에 세종대학교, 도착지에 성심당 본점을 입력한 후 2024년 6월 14일 15시 정각 출발로 검색하면 경로와 예측한 예상 소요 시간 및 거리가 나타납니다.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남 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판교 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하남 IC에서 중부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모델에서 예측한 소요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경로를 실시간 추천 경로로 지정하고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최단 경로로 지정합니다. 나머지는 해당 경로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이름으로 안내합니다. 반대로 출발지를 성심당 본점으로 하고 도착지를 세종대학교로 입력하면 앞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